안녕하세요. 대충하는 평범한 투자쟁이입니다. 2024년 8월 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기업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손절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쌍용 C&E 공개 매수로 인한 상패. 그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소액주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법대로 봤을 때 자신들이 가장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최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저도 뭐 버틸 대로 버티다가 저도 평단가가 뭐 7,000원 조금 넘었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그리고 세종텔레콤, 제가 정말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입니다. 물론 뭐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하지만 물적 분할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재상장을 하지 않겠다. 뭐 요런 어떤 그게 법으로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많았죠. 근데 세종텔레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한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손절 쳤습니다. 물론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요. 뭐 요런 거 아니면은 어쨌든 거의 손절매는 안 해요. 왜냐면은 생각지도 않은 기업이 생각지도 않은 이유로 오르는 때도 비일비재하고요.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이 항상 옳지도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 자체에는 광기가 서려 있고 비대칭적인 어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전문가들, 뭐 증권맨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당연히 그들을 이길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들을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주식시장이란 자체가 원숭이한테 맡겨놔도 뭐 펀드맨보다 매니저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 이게 상식적으로 흘러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안 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게 올라서 뭐 이득을 본 경우도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샘이라든지 뭐 몇 개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막 치솟는 서남. 서남 제가 조금 사놓고, 저는 기본이 이제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원치 샀나? 조금 더 샀나? 사놨는데 그냥 뭐 별로 움직임이 없길래 약간 좀 꿈에 베팅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초전도체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놨다가 너무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또 예수금 금리도 좋고 해서 예수금이나 만들어 놓자 싶어서 한 2%인가? 조금 올라서 2%인가 올랐을 때 팔았는데, 와, 그 다음에 뭐 몇 배를 갔죠? 3, 어쨌든 와,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 계획은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은 기회 봐서 팔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전체 시장에 큰 폭락작이 온다면은 뭐 팔고 뭐 중심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중심주, 제가 이제 뭐 모아 가려고 하고 있는 VT 또는 S&P 500 위주, 그 다음에 이제 물린주, 거의 다 뭐 한국입니다. 제가 뭐 실수한 부분도 있고요, 어리석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을 직접 매매를 하는 거는 매매도 어렵다고 하고, 전 또 기본적으로 귀차니즘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배금도 좋고요. 매달 분배금을 주는 ETF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ETF를 합니다. 채권 ETF. 그리고 주로 최근에는 뭐 미국 쪽 채권을 하고 있고요. 채권 ETF를 하고 있고, 물론 미국 경제 자체가 한국이 망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망하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차트를 보니까 야, 한국 채권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한국 채권은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채권 ETF 자체가 상당히 일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라도 있으면은 조금이나 사볼까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미국 ETF만 가지고 있고, 지금 예, 제일 잘하는 생각이라고 들고, 몰빵도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좀 짜증도 나고 한 번씩 그런 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너무 오래 물려 있으면 그냥 다 빼고 막 채권 ETF에다가 그냥 다 박아 넣을까. 약간 그렇게 했으면은 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버드 콜에도 제가 조금 있는데, 별로 좋다고는, 알면 알수록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 커버드 콜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종목명은 뭐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월 배당 거의 1%를 줍니다. 연 12%가 목표였나? 그래서 정말 월 1%가 나와요. 월 1%가 통장에 꼽혀요. 그거를 한 몇 달 받다 보니까, 와, 이거 다 빼가지고 2천만 원 여기 넣어놨으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커버드 콜 자체의 그 특성상 그렇게 뭐 오르지는 않다고 해도 오르긴 올라요. 또 주가도 움직이거든요. 야, 그러면 꽤 이 짭짤했겠다. 물론 커버드 콜보다는 일반 걸 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채권을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금리는 분명히 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은 금리가 원래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은행에서 돈을 맡아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마이너스 금리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거는 돌아오지 않을까, 분명히, 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플러스 김영익 교수님이 또 채권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꽤 됐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제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 휴가 시즌인데요. 휴가 가시는 분들 조심히 안전에 유의해서 잘 다녀오세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